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반인인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네. 따라가기가 많이 버겁네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는지 매일. 약간 버겁습니다. 과부하다. 예. 이거 진행하시는 우리 신변님 머리도 많이 터지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만 우리 제작진이 같이 네. 정리를 해서 가는 거니까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이거 네. 업데이트하기가 네. 쉽지 않으실 텐데 아침엔 시선 집중, 저녁엔 뉴스 하이킥, 점심에는 뭐 뉴스 바사삭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세 번 포인트 딱 잡으셔가지고 네.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시면 된다. 이 하루의 뉴스를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가 제가 첫 번째 궁금한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정말 MBC 이런 공영방송 라디오에 처음 출연해봤기 때문에 이 네. 공영방송이 과연 누군가가 왔다고 해서 싹 정리되고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네.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아직도 저는 믿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방통위원장이 네. 어제 취임을 했고, 네, 그죠? 이동관 씨. 어제 이동관 씨 네.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고 오늘 네. 처음 한 1년 반 만에 국무회의에도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원래 방통위원장이 이랑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안 물러났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못 오게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동관 씨로 바뀌니까 우와. 드디어 오늘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 하거든요. 장관들이랑 같이. 네. 오늘 참석을 하셨죠. 같은 자리지만 누구냐에 따라서 참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네. 만약에 과거 특히 MB 시절에 언론 장악이 굉장히 심했다. 그때 또 이동관 씨도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제 또 다시 방통위원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는 대표적인 이진수 MBC에 계셨던 분입니다. 전 대전 MBC 사장. 네,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이제 과거에 이제 뉴스하이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네. 지금 공영방송이 언론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은 왜 위험하고 그리고 왜 사실 보도에 있어서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이 이진숙 전 MBC 사장이 MBC 보도본부장으로 있었을 때 맞아요. 지금 MBC가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던 일이 있더만요. 스스로 MBC 그 첫 오보 전원 구조라는 네. 첫 오보를 냈던 게 MBC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MBC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전 사장은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해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사들이 지적합니다. 아니 권력을 비판해야 공정 보도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전 사장이 권력을 비판해야 공정 보도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정정 보도, 반론 보도에 청구가 없었으니 나 잘했다고 본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네. 스스로 정정을 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뭐 그 오보를 내놓고도 너무 뻔뻔한. 근데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MBC가 보도본부장의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 MBC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불신 그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추락했죠. 맞아요. MBC의 성원 전체가 이진숙 씨의 그러한 사태 대응 때문에 네. MBC의 구성원 전체가 자존감과 신뢰도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졌고 네.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태를 겪어야만 했어요. 거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세월호 참사 한 달 동안 MBC의 정부 비판 보도는 23건입니다. 다른 공영방송을 봤더니 68건, SBS는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66건. 그러니까 MBC는 단지 30% 수준의 정도로만 정부 비판에 보도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MBC는 파업 중이었는데 이 당시에 자백의 시간인가요, MBC?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얘기를. 네. 공영방송이 장악이 되면은 이렇게 참사라든지 사실 보도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 이 MBC 파업 중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직원 동의 없이 설치를 해가지고 네. MBC 본부 조합원들의 개인 자료를 무단 열람하는 불법 사찰을 또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동관 씨는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언론 장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2010년 3월 2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 이렇게 3단계 단계별로 네. 이렇게 해 편파 프로그램 퇴출, 신장식 오윤회 뭐 이렇게 해가면서 정확하게 거론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MBC를 그다음에 민영화하고 그 시기는 2013년 이후가 적합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기재된 문서가 있었고 그런데 이 문서가 언제 정확하게 이제 판결이 됐냐면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해당 네. 문건에 대해서 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 그리고 방송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이거를 윤석열 지검장이 이거 다 봤더만요. 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뭐 일일이 밑줄 쳐가면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중앙지검장으로서 당시 주요한 수사의 맥락은 다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봤든 안 봤든 수사 책임자였잖아요. 그쵸.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는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뭐 그런 말 자체도 안 하시지만 네. 그냥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무시하시죠. 네. 그래서 제갈 길 가고 있지만 설사 못 봤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그리고 그러한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대한 책임은 네. 온전히 지검장한테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 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많은 언론들이 상반된 언론을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네. 최근에 들어간 식당에서 이제 TV조선을 즐겨보시더라고요. 네. 뉴스를 듣는데 제가 진짜 먹다가 너무 체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언론들조차 정부의 신뢰와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거 뭔가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 우리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와 언론이다. 이거 어민들의 절규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호소문을 인용하면서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주장은 이거 과장 정도가 아니라 날조와 다름없다라고 설명을 했다. 아니 누가 지금 우리 수산물이 지금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수산물은 열심히 먹어줘야 된다. 일본 네. 수산물 그리고 이 검역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일본은 인류에게 우리 생태계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가장 인접한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이미 한국 수산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먹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나는 왜 계속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일부 언론도 그렇고 없는 적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이념에 휩싸여서 뭘 어떻게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당 너무 싫어요. 없다고요. 근데 없는 적을 만들어. 지금 그 뭐 조선일보 채널 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수산물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염됐으니까 먹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류가 최소 30년이라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30년 이상 100년 이상이 갈 거다. 보니까 노컷뉴스에서 고토 마사시 저희 뉴스아이킥에서 이미 인터뷰를 한번 했던 네. 그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한 기종의 다른 지역 원전을 설계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분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어요. 100년 이상 걸린다. 이거 원전 해체하는데. 그게 사실, 그러면 예. 100년 이상을 계속해서 물을 흘려야 되고 그러면 100년 이상이 오염수가 계속해서 방출이 된다면 그때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네. 어민들 죽으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없는 적을 만들어서 네. 근데 이분들은 신기하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14일 사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고 인접국에 대한 불안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거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 스튜리온 다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왔다. 이렇게 또 이렇게 180도 다른 또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영방송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진 시점이 되어버렸다. 사실 편가르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네. 너무 180도 다른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진짜 혼란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내주셔야 되고 오늘 밤 9시에 제가 그 공영방송 기자님들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TV, 네.
언론 아싸인가? 네, 오마이TV에서 네. 처음으로 라이브 하거든요. 이분들과 이제 라이브가 잘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KBS, MBC, YTN 노조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9시. 9시입니다. 8시까지 하이킥 들으시고 1시간 쉬신 다음에 오마이TV에서 9시에 언론아싸 하니까 궁금한 점들. 이거 공영방송 자지우지하는 요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이동관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탄압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다 이제 남겨드릴 테니까 물어봐 주시면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언론 아싸 네, 오마이TV에서 오마이TV.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용해인 장해찬의 용장호투 이어집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